사람들 중에 대출금리가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지금의 상황을 모면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더냐?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될 것 같더냐?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뭐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기대했던 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큰 곤욕을, 큰 충격을 겪게 될 겁니다. 빚쟁이라는 말이 매우 무서운 얘기인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대출도 안 해줄 뿐더러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몰락하거나 죽어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현재 부채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 부채를 떠넘기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떠넘기겠습니까? 유럽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자기가 아닌 다른 나라에 떠넘겨야 끝이 납니다. 한국은요. 지금 현재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대거 몰락하고 대거 망가지고 그들이 진 채권을 정리해야지 끝납니다. 대출을 5억을 해줬어요. 7억을 해줬어요. 금융권 입장에서. 집값이 10억이래요. 근데 집값이 보아하니 10억이 아니고 7억이 되고 6억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은행권들이 뭘 하겠습니까? 서둘러 경매 처분해서 집을 빼앗아 가서 채권 정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빚은 또 그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계속 갚게끔 요구하는 거죠. 불채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융권들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동안에 계속 빚을 권한 겁니다. 이 업계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건설업계나 금융권이나 모두가 다 알고 사실상 사냥에 나섰던 겁니다. 노예 사냥에 나섰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빚지지 않으면 그네들한테 뭔가 통제할 거나 아니면은 더 뜯을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갭 투기하면 돈 번다. 주담대 대출 낮은데 집값 오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너 벼락 거지 될래? 이런 얘기로 계속 얘기했었죠. 희망을 가지고 모험에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고 그래야 돈 벌 수 있다 그러고 평범하게 월급쟁이로 살면 평생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 거냐고 조롱했죠. 그리고 화나게 만들고 비교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빚의 감옥에 갇힌 재수가 돼버렸죠. 평범한 삶을 못 살게 됐습니다. 투기에 빠지게 되고 혼돈과 혼란이 이제 뒤범벅이 됐죠. 전세자금 대출 3억 받았다. 이자가 90몇만 원 하다가 지금 한 140만 원쯤 됐다. 한 40만 원 더 낸다. 요 정도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3억이 아니라 5억을 빌리고 7억을 빌린 사람들은요. 미치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받은 이들은 그 전세금이 내려가서 머리가 아프고 역전세든 역월세든 집주인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온갖 분쟁과 온갖 스트레스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내린다고 또 힘들어하는 거죠. 미치는 거죠. 버티라고 얘기하죠. 야 버티면 대출금리 내려갈 거고 또 집값 다시 올라갈 거니까 참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버티면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금세 내려가겠습니까? 나중을 보고 얘기하면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한 5년 뒤쯤이다 라고 보면 맞을 수 있죠. 근데 당장은요. 당장 눈에 보이게 금방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또 집값이 또 금방 다시 올라가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경기 침체, 경제 충격이 먼저 오죠.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2023년 하반기부터 건설사들이 대거 무너집니다. 그럼 준공이 중단되고 멈춰지고 쌩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빚내가 집을 산다고요? 또 그때쯤 되면 대출금리 또 올라갈 건데 가능하냐고요? 택스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5.25로 기준금리 또 올렸죠. 한국은 5월 25일에도 동결 한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6월달 되면 미국은 5.5, 한국은 3.5가 될 지경입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경제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의심을 해봅니다. 경제 망가뜨리고 무리하게 빚진 이들 가상금리 왕창 먹여서
노예로 전락시키고 하청민 만들어서 더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이 왜 저렇게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겠습니까?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 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고 몰락하면 비싼 부동산을 싸게 사들이고 우량 기업도 헐값에 주어서 자기들 돈 더 벌려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모으고 기다리고 있죠. 왜? 어설프게 뭐 고소득자라고 떠들어대면서 무리하게 부동산과 주식을 샀던 이들 감당 못할 수준 오면은 몰락하고 무너지면 싸게 박앤세일 때 사들이를 시키기 때문인 거죠. 그러려고 미국은 기준금리 올리는 거고 한국은 반대로 기준금리 동결시켜서 많은 이들 빨리 망가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5년간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긴축 모드입니다. 현금이 중요해지고 빚을 진 이들이 대거 몰락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함부로 빚을 더 낸다고요? 부동산 투자한다고요? 주식 투자한다고요? 정신이 나간 거죠. 인생을 무난하게 무료하게 산다. 재미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이나믹하고 화려하고 즐겁고 재밌는 건 그냥 티빙이나 웨이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드라마나 영화로 즐기는 게 맞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장이 터집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상상 초월한 대충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의 영화를 보면 아니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잠잘 곳도 없어서 허덕이며 살고 가족 셋이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두 끼를 먹는데 그 먹는 두 끼조차도 부실해가지고 배고파서 뭐 좀 더 많이 씹으면은 뭐 배가 이렇게 부르고 배가 꺼지는 속도가 더뎌진다 이러면서 뭐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의지하면서 하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는 죽고 가장인 아빠는 집이 이제 망했고 이제 해산이다. 살아가는 걸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 이러면서 되게 무책임하게 뻔뻔하게 나 몰라 하라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아이들 셋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고 놀이터에서 노숙하고 배고프니까 남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서 쓰레기를 찾아서 먹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안 벌어진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무리하게 비치고 인생을 관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거시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엄마가 딸을 성매매에 내모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딸아이가 그렇게 하는 걸 좋아서요?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궁여지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우리에게도 확산될 거기 때문에 더욱더 살아가는 삶을 조심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